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고 더 많이 먹도록 만들어진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만 먹은 사람들은 결국 고혈압이나 비만에 걸리기 쉽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가공된 대중매체,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하나의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하나의 문장은 여러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경험에 기반해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말한 사람이 살아온 환경, 경험, 맥락 등등을 생각해 봐야 하고,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특정 방식으로 판단하게 된 환경, 경험, 맥락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대화에서 나와 상대방의 모든 환경, 경험, 맥락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에는 다양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각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이 간접적인 경험 혹은 가공된 정보만을 주로 받아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정보만을 습득하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대체합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가공된 음식만 먹으면서 진짜 음식은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만 먹은 사람들은 결국 고혈압이나 비만에 걸리기 쉽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가공된 대중매체,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요즘은 수업도 인터넷으로 듣고 인간 관계도 인터넷으로 맺고 뉴스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일도 하고 물건도 인터넷으로 사고 팝니다.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정보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멘토를 고르고 자신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해주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타겟 시청자층을 정해서 이들이 원하는 말만 해줍니다. 많은 경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자신들이 핍박받는 서사를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갈라치기를 더 극적으로 해야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큰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륜 스님, 오은영 박사, 페미니즘, 레드필, 용찬우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피리 부는 사나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이를 극단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만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선동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선동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전통을 부수고 권위를 부숴왔습니다. 이제는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쉽게 만들어내고 쉽게 없애버립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이는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자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문화, 미국의 헌법 정신, 개인의 자유 및 집단의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여러 가지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며 즐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드디어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귀찮은 전통을 부수고 없앰으로써 개인이 편해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전통을 없애고 가족도 만들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없앰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해주는 것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기쁨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로 고통이라서 고통으로 느끼는 걸까요? 마침내 바라던 대로 아무 할 일이 없어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면 한국인들은 외로워서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우울증 약을 먹거나 자살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들 전체가 선동에 휩쓸려서 집단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용찬우를 사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진인 척하는 중2병 환자 같은 느낌을 받아서 꽤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용찬우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그 불쾌한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가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능력 없는 사람이 과잉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여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도 이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멍청한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 무시하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젊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경험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에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이는 그들도 한때는 멍청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젊은이들의 멍청함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무관용의 태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실수를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관용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가 젊은이에게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사회가 더 성숙한 어른을 많이 만들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레드필이나 용찬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젊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직화되고 이윤 창출이 가능해지자 이들이 어리석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교정해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직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세력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이들은 결국 사회의 불만 세력이 되어서 분열을 만들어내거나 사회의 외톨이로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현실을 1대1 대응시킵니다. 그리고 게임 공략본을 보고 게임을 플레이하듯이 인터넷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중매체,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등등은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높아야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을 더 극적으로 가공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축한 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서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나고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현실과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즉 메타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요? 이를 위한 실천 방안 한 가지를 공유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것을 들어보세요. 만약 자신이 그 관계를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다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한 관계에서는 나르시스트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신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관계에서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나 나르시스트이고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처음 느끼면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축하합니다. 드디어 자기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멋진 어른이 되기를 줌꺽마TV가 응원합니다.